한국에 방문한 유럽 사람들이 한국 공항의 특징을 보고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두 개로 나뉘어진 공항 터미널의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 터미널과 제2여객 터미널로 나눠져 있고 제1여객 터미널은 다양한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반면에 제2여객 터미널은 대한항공과도 같은 국적기를 비롯한 소수의 항공사들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체크인, 보안 검색 등 출입국 절차가 다르며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있어 외국인들은 2018년부터 운영되는 한국의 제2여객 터미널에 대해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여객터미널에 대한 주제로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보라이며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국적의 계열사인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학교에 갈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엔 나름 대기업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국제적인 화장품 시장 중 여성 화장품 위주로 최근 인기가 좋은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화장품들은 가격 대비 매우 성능이 좋기에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중저가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럭셔리된 고가품을 판매해 일본의 고급 화장품하고도 경쟁력을 보일 만큼 대단하지요. 저는 프랑스 계열의 화장품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지만 굳이 프랑스 화장품만 팔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팔리며 이익이 많이 남는 화장품이 있다면 그것을 유통해 판매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메이크업 분야에 발전된 선진국가라는 것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래 이곳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오징어 게임이 열리며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었고 저는 최근 한국에 방문해 한국 공항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저처럼 과거에 한국에 방문해 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 제 사연을 이곳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2017년도였고 제가 방문했던 3월에는 한국의 봄을 관광하고자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의 첫 관문이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인들 모두가 모였고 특히나 중국과 동남아, 심지어 일본, 미국과도 같은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한국을 여행하고자 공항이 인파로 가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한국이 유럽 못지않은 여행 강국이며 공항에서 판매되는 면세점의 제품들은 중국인들이 쓸어가다시피 정말 많이 사가서 저 역시 한국 화장품을 건지기 위해 그들과 경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방문했던 한국은 혼잡했고 특히나 공항의 서비스 시설들은 암스테르담에 비해 훨씬 더 좋았지만 엄청난 인파로 인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한국의 모습과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싹 다 바뀐 것에 대해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제가 타고 간 네덜란드 국적기인 KLM을 비롯한 나름 고급 항공사들을 완전히 다른 터미널인 제2여객 터미널이라는 곳을 통해 제1여객 터미널의 모든 여행객들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제1여객 터미널에 비해 제2여객 터미널은 대한항공이라는 한국 최대 항공사가 전문적으로 운항하기에 대부분 한국인들만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시설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여객 터미널로 운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 델타항공과 네덜란드 KLM이 전부였고 2017년도에 비해 매우 빠르고 쾌적한 입국 및 출국이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대다수였던 공항이라 중국인들과 엮일 일이 없어 심리적으로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때에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일정을 끝마치고 KLM 비행기의 기본 옵션인 화물 캐리어 1개, 기내 캐리어 1개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한국 화장품과 팩을 900유로치 구입하고 입국 심사를 마친 뒤 게이트를 찾아갔는데요. 너무 편안했던 나머지 저는 공항에서 카페에 방문하고 게이트를 찾아가면서 기내 캐리어 위에 올려놓았던 한국 돈 100만 원이 넘는 가치의 기념품 화장품 패키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에 방문하면 사올 리스트를 정리하며 화장품들을 살펴보던 중 제 짐이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일찍 체크인을 했기에 탑승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공항에서 누구나 탐낼 수 있는 많은 패키지의 화장품들을 잃어버린 저는 100% 도난되었다고 생각해 패닉이 왔고 제가 걸어왔던 길과 카페를 오고 가며 짐을 찾아봤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했고 네덜란드로 돌아가 연구하고 싶은 한국의 화장품들도 있었기에 급한 대로 몇 개만이라도 더 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면세점에 갔는데요. 그렇게 저는 면세점에서 200유로치의 꼭 필요한 화장품들을 계산하며 직원분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화장품을 사간 사람인데 화장품이 가득 담긴 패키지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직원은 분실물 센터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답을 해주었고 저는 공항에 분실물 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직원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분실물 센터에서도 제가 짐을 잃어버렸는데 패키지 형태고 많은 화장품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분실물 센터에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직원분은 이곳에 많은 분실물들이 있어서 분실물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잃어버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답을 해주었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며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답을 주었고 직원은 혹시 이건가요? 라는 말을 하며 제가 잃어버린 화장품들이 가득 담긴 짐을 보여주며 제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검사 끝에 유실물을 찾을 수 있었고 저는 제 짐을 유실물 관리소에 가져다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여객 터미널에서 짐을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요. 직원 말에 의하면 유실물 습득 기준이 다양한데 여객 터미널 안과 밖 잃어버린 장소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르며 무엇보다 외국인들도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분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해주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먼저 찾아보면 더 확실하게 분실물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저는 짐을 찾은 것도 놀라웠지만 한국의 이런 선진국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시간 온라인 분실물 습득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더 놀랐고 무엇보다 제1여객 터미널이 아닌 제2여객 터미널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탔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상 제1여객 터미널이었다면 그 많은 중국인들과 외국인들로 인해 누구도 탐낼 수 있는 제 화장품 패키지는 잃어버림과 동시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제가 패닉이 온 이유도 이 때문이었는데 제2여객 터미널은 한국인 여행객밖에 없었고 저는 한국은 지갑으로 카페에서 자리 잡는 나라라는 말이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았기에 믿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선진국 중에서도 우수한 치안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프랑스 파리와도 같은 유럽 공항에서 제 지인은 가방을 도난당한 게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들의 수법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여행객의 가방을 노리고 한 명이 접근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여행객이 그에게 관심을 보일 때 다른 한 곳에서 가방을 훔쳐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언어의 소통 능력만 잘 된다면 경계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편인데 이런 점을 이용해 여행객들에게도 접근하는 방식이었고 길 안내를 끝내고 나면 내 짐이 사라지는 후진국다운 인프라가 아직도 G7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또한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사진을 잘 찍어주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일행 한 명이 사진 찍는데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는 한국인의 주머니 또는 가방을 소매치기 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챙기고 있는 것도 훔쳐가는 치안 환경인 유럽에 살던 저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짐을 찾는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었고 유럽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유럽의 치안 인프라가 한국과 같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잃어버렸다 생각한 짐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 사연을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경험한 사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잃어버린 짐을 찾은 데보라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잃어버린 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선진국가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한국인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한국의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행동에 놀란 반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